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입니다. 자, 지난달에 어떤 토픽을 가져볼까 고민하다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40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100포인트를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3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크게 5번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폭락을 가지고 수익률을 얼마나 냈을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봤는데요. 5가지 이벤트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3저라고 그러죠.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버블이 꼈죠. 그러다 폭락을 해서 힘들었었고, 두 번째는 98년도죠. IMF 외환 위기 사태죠. 그리고 2001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서프라임과 남유럽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지난해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렸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반등을 했는데 내려갔을 때 포인트만큼 내려갔다가 그만큼 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길게 보면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 잘 못 듣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령 투자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에 된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92년도 이전에 89년도죠. 그때 3저라는 그런 경제 호황기를 맞아서 주가가 폭등했었습니다. 그때 1000포인트 찍었습니다. 1077포인트였다가 92년도에 이제 버블이 빠지면서 45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절반 이하 내려간 거죠. 그러다가 2년 후에 1138포인트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 대략 시작에서 빠졌다가 다시 또 시작점 온 것 같은데 수익률을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54.5%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요, 플러스 148.1%가 올라갔습니다. 즉, 내려갈 때 1이 빠졌다면 올라갈 때는 3이 올라간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1억을 넣고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어요. 5천만 원으로. 다시 1억이 되려면은요, 내려갈 때는 50% 반토막 났는데 올라갈 때는 더블 100%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후에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 때 말이죠. 96년도에 또 1000포인트였었습니다. 대략 1000포인트였다가 98년도 6월 달 정도에 28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280포인트. 그러다가 다시 1년 좀 남짓 지난 시점에서 1027포인트 다시 회복을 한 거죠. 놀랍게도요,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71%였는데 하락폭이, 올라갈 때는 무려 26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 원을 다 날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 남겼다가 다시 1억이 됐다. 1억 원이 1000만 원 됐다가 다시 1억 될 때는요, 1000만 원일 때는 10배가 된 거죠. 이거는 뭐 10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저점에 들어갔을 때는 돈을 벌었겠지만 들어갔다가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는요, 원금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아닌가. 한 번에 일회성 투자는 돈 벌지 모르지만은 그것에 자신감 얻어가지고 미수거래 한다든가 대출받아서 뭐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다 털리는, 즉 외국인들에게 털리는 거죠. 사실 뭐 외국인들 고도의 전문가 그룹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유동성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환율도 건드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긴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600조가 넘죠. 사상 최대치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환율이 내려가고 있죠. 1100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작년 4월 정도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0원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주식의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3000포인트를 넘고 있는데 다시 또 폭락했다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또 아픔이 올 거고 결국은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3가지를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점에 진입했던 투자자가 있겠죠.
뭐 작년 4월 달에 뭐 1400포인트 그때 들어간 분들은 지금 거의 더블 뭐 수익률을 은행 금리가 지금 1%니까 100년치 이자를 한 번에 벌었다. 물론 평가액입니다. 이때 안 빠져나오면은 버린 게 아니죠. 나중에 다시 코스피가 빠지게 되면 또 반납하는 건데 수익률을.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익절매죠. 손절매가 아니라 익절매를 하셔가지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그 다른 자산을 투자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펀드가 될지, 뭐 금이 될지, 뭐 아니면 보험이 될지, 뭐 예금이 될지, 아니면 부동산이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폭넓게 서치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즉 3,000포인트 언저리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고점 진입자죠. 물론 고점이라는 것은 지금 그 작년에 비해서 고점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뭐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점이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아무튼 이런 분들은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보다는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 종목에 편승했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조명받지 못하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어떤 방역이 우리 코로나19 사태 방역이 실패했을 때 또 빛을 볼 수 있는 종목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좀 폭넓게 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야 됩니다. 사실 뭐 친구들에게 들어보면은 1년 전에 들어간 그런 뭐 투자분들은 뭐 100%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은 지금 들어가면은 6,000포인트가 돼야지 10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힘들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뭐 공 하나 지운다든가 뭐 두 자리 숫자 뭐 10%, 11%이 정도만 되더라도 아주 우수한 수익률이죠. 그러면 다시 익절면 하겠다.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동안 참다가 뭐 주변에 친구들서부터 뭐 못 참고 지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뭐 이럴 수 있겠죠. 한 10년 또는 뭐 코스피를 2,000포인트부터 4,000포인트까지 박스권을 보고 간다든가 이럴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대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ETF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어떤 간접 투자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가신 분, 최근에 들어가신 분, 아니면 처음 주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의 주식의 어떤 변동성, 이런 쪽으로부터 좀 보호가 될 수 있게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2배, 3배의 그런 수익률을 받아야지만이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재무 관리를 좀 컨설팅 받으셔가지고 좀 긴 안목으로 좀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6%가 올라갔습니다. 그 전달보다는 0.1%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회복됐습니다. 95.4포인트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RM에는 좀 저조한 거고 그 위면은 심리가 좋은 건데 더 나빴다가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돼 있고요. BSI 지수죠.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3포인트가 회복이 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다시 흑자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9개월째 흑자인데 지난달은 39억 6천만 달러가 흑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외환보유액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4,431억 달러의 어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외환 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동력은 수출 기업들의 선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ESI 지수죠. 경제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7포인트죠. 7포인트 올라가서 93.1포인트가 됐습니다. 역시 100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시련을 겪은 입장이라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코로나19 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더 많이 빠졌다가 회복하는 관계의 어떤 다정이 무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100이 넘는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1월달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3.58%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4%가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우존스는 내렸고 나스닥은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은 강보합이고 홍콩 항생은 3.87%가 올라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혼조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0.975%입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전달에 비해서는 0.00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한국은 기준금리가 0.5%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마 1% 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권 최고금리가 그래서 0.7%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최고로 많이 주는 모 상호저축은행이 2.5%. 그 은행 하나 빼면 전부 다 2.2, 2.1 이렇게 좀 2%가 좀 무너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코픽스 금리, 즉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가 되겠죠. 잔액 기준이 1.17%, 신규 취급액 기준이 0.9%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용이 좋은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는 2%뭐 초반 정도 또는 1% 후반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환율은요, 소폭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95원 11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4.94원이 이제 올랐는데, 사실 1년이 채 안 됐죠. 한 8, 9개월 전에 1,300원까지 갔다가, 그걸 올 연초, 작년 말에는 한 70원, 80원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소폭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되면서 환율을 내려가는 이런 무드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취했다고 생각하고 익점이라고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1,200원, 1,300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달러 예금을 조금씩 하는 것도 전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수익이 높이는 그런 수단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총 통화죠. 3,000조가 훨씬 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난달이 9.7%가 증가했습니다. M2 증가율이. 그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1월 평균 68조 정도입니다. 좀 엄청난 거죠. 이렇게 투자자가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코스피로 봤을 때 주식거래 대금 26조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경제브런치 지표를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뭐 4조, 5조 뭐 이 정도로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지금. 그런데 그거에 비한다면 과거에 2,000포인트 박스권 움직일 때에 비한다면 뭐 5, 6배 정도의 주식 대기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풍부한 그런 실탄을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갖고 있다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 펀드 잔액이 계속 내려가다가 이것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형 펀드에 주식이 들어간 자금이 79조 5,800억이죠. 약 80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월 평균입니다. 여전히 시중의 통화량은 풍부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자재는요, 두바이유죠. 지금 세계 경제가 살짝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니까 올랐습니다. 배럴당 54.43달러입니다. 1월달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5달러 정도가 올랐고요. 국제 금시세도 좀 올랐습니다. 1865.3달러입니다. 온스당.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역시 5달러 81센트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어떤 달러와 금과의 관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버블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불안정한 그런 시장에서는 금처럼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소폭 좀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은요, 주택이죠. 매매 가격 지수가 여전히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1%를 넘다가 지난달에 0.83%였거든요. 사실 이 거시 지표가 뭐 0.1% 또는 1%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큰 변화입니다. 보통 0.01, 0.02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1.19%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을 본다고 치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통화량, 그리고 초저금리, 또는 어떤 주식이 어떤 그런 가격 상승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투자의 심리가 시중에 좀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증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달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그리고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